월말 김어준의 김어준입니다. 취미 자동차 레이스 세 분 모셨습니다. 입문 역순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입문 3년차 현재 생명공학 연구원. 가족이 서킷 타는 걸 모르는 관계로 본명 대신 차 타는 고구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구황작물. 자, 입문 5년차 현업은 발전소 엔지니어. 현재 아마추어 마스터 클래스 추천하고 있는 썬더볼트. 안녕하세요. 썬더볼트입니다. 요 썬더볼트는 요 기동전사 썬더볼트입니까? 아니면은 하드웨어 인터페이스? 아니요. 제가 밀덕이라 미군 전투기 중에 썬더볼트라는 게 있습니다. 오케이. 예. 입문 9년차 현업 광고대행사 A팀장. 역시 대회 현재 출전하고 있고 2022년 챌린지 클래스 6라운드 수상 자스민 채. 반갑습니다. 자스민 채입니다. 고구마 자스민다 식물계인데 여성 드라이버 두 분을 모신 이유가 이 분야 여성이 무척 드물다면서요. 네, 손에 꼽힐 정도 드는 것 비율이 같습니다.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레이싱 쪽으로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는데 제 채널 상세 페이지 보면은 보는 사람 비율이 99.9 대 0.1 정도 됩니다. 자, 그렇게 드문 분야이기 때문에 여성 두 분을 섭외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입문하였는가? 우선 여성 두 분에게 먼저 구황작물 차 타는 고구마 어떻게 입문하셨어요? 대부분 비슷하실 것 같은데 일반 도로에서 막 빨리 달리고 막 이런 걸 이제 좋아하고 즐기다가 좀 더 안전하게 운전을 해보고 싶고 배워보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서킷을 입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성들이 도로에서 그렇게 폭주하지 않는 편인데. 네, 그래서 저는 왜요? 이제 제가 약간 특출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서킷을 입문하고 보니까 제가 참 능력이 많이 없다는 거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도로에서 빨리 운전한다는 게 어떤 거예요? 산길 꼬불꼬불한 길 뭐 가가지고 이렇게 코너링을 빨리 탄다거나 막 타이어 소리 나게 타본다거나 막 이런 거를 일반 도로에서만 해봤었는데 그건 주로 남자친구하고 옆에서 말리고 그런 건데 거꾸로 네. 본인이 끼끼 이런 거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 나는 운전 재능을 타고났나 보다. 네. 서킷으로 가야 되겠다. 네. 근데 가족들은 몰라요? 네, 모르십니다. 그냥 생명공학 연구원인 줄 알죠? 네. 그 연구소에서는 압니까? 아, 네. 차가 좀 튀어가지고. 차가 튀어가지고. 차가 어떻게 튀어요? 차가 좀 시끄러워요. 서킷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장치 정도 하기는 했는데 이제 브레이크 패드랑 막 윙이랑 이런 게 좀 달려 있어가지고 소음이 조금 많이 나서 동료들이 제보냐 막 보고 이러다가 네. 너 왜 이러니? 네. 차 고쳐야겠다고 막. 차 고쳐야 되겠다고. 네. 고장난 줄 알고. 심지어 엊그저께 경비 아저씨한테 잡혔어요. 브레이크 왜요? 패드 죽기 싫으면 빨리 바꾸라고. 아, 차 고장났다고 네, 지금. 네. 지금 소리가 빨리 이상하다고. 바꾸셔야 된다고. 네. 끼익 하는 게 무섭진 않아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네. 근데 왜? 근데 이게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 서킷을 탈 때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통장이 제일 무서워요. 사고 나면은 통장이 빌까봐. 통장 잔고? 네. 자, 좀 이따가 네. 더 얘기해 보기로 하고 이번에는 풀뿌의 나무과 자스민. 네, 저는 고구마님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아버지랑 오빠가 차를 두 분이 다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집에 자동차 잡지가 매달 꽂히는 걸 보면서 어릴 때부터 그걸 네. 봐왔다. 그러면서 차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저는 운전을 시작한 것도 굉장히 늦고 서킷에 입문한 것도 사실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긴 한데 스피드를 즐긴다기보다는 차 타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모이는 거? 차 동호인들과 모이고 네네. 근데 어느 순간 그 사람들이 서킷으로 가니까 그렇죠. 몇 년 됐는데 한국에서 그 포뮬러 1 그랬죠. F1을 네.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피셜이라고 하는데요. 경기 운영 요원인데 이제 오피셜을 일반인들 대상으로 모집을 했었어요. 전국적으로. 그때를 계기로 서킷이라는 곳을 처음 가봤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 모여서 같은 것에 환호하는 그런 감정들, 그런 것들의 매료가 돼서 그럼 나도 한번 직접 타보고 싶다, 이런 그러니까 생각을 갖게 됐죠. 그 문화, 사람들, 서킷 자체에 네, 맞습니다. 매료된 거구나. 네네. 빨리 타는 거에 매료됐다기보다는.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대회 나오고 있네? 네, 맞아요. 이제는? 이게 저는 차를 타는 것 자체에 대한 즐거움보다는 사람들과의 어떤 만남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더 재미를 느끼다 보니까 사람 별로 없거든요. 평소에 서킷 가보면. 근데 경기를 하면 2박 3일, 3박 4일 동안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스케줄로 같이 움직이면서 즐거워도 하고 슬퍼도 하고 이런 과정들에 대한 즐거움이 있어서 차 타는 사람들 커뮤니티가 좋은 거구나. 네, 그 맞습니다. 커뮤니티가. 서킷 타는 사람들만의 문화가 있는 거죠. 그럼요. 거기 나는 매료됐다. 네. 그러다 보니 대회까지 나가게 됐다. 네. 그러다 보니 수상도 해버렸네. 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굉장히 흔한 남자 드라이버. 99.9%가 남자라고 하니까. 자, 썬더볼트. 어떻게 입문하게 된 겁니까? 어렸을 때 만화를 잘못 봤어요. 잘못 봤어? 네, 잘못 봤어. 그걸 보면 안 됐었는데 만화를 잘못 봐가지고. 무슨 만화요? 네, 처음에 어렸을 때는 사이버 포뮬러라고 애니메이션이 있었는데 막연히 그냥 너무 멋있다. 나도 레이스를 해보고 싶다. 중학교에 오고 나서는 만화 하나를 또 잘못 봤는데 이니셜 D라고. 네, 유명한 또, 만화. 네, 차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빠져 있는 만화인데요. 그게 되게 안 좋은 차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애가 슈퍼카급의 성능을 가진 다른 차들을 산길에서 이겨나가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그런 언더독의 카타르시스도 느낄 수 있고 보면은 빠져들 수밖에 없는 만화예요. 나도 언젠가 좀 저렇게 차를 타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일을 하면서 나도 이제 좀 차를 살 수 있을 때가 됐을 때 그 만화에 나왔던 차량의 후속작을 샀거든요. 그 만화의 차량의 최신 버전을. 네, 최신 버전 샀어요. 근데 뭐였어요, 그게? 도요타에서 나오는 86이라고. 그게 이제 목표였어요, 처음부터. 차를 산다면 저걸 살 것이다. 난 이걸 사야겠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좀 운전 감각이 있는 줄 알았어요. 저는 이제 좀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제 그 타이슨이 그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대 처맞기 전까지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 차를 구매하고 나서 3달 만에 제가 사고가 났습니다. 혼자 가다가. 근데 그게 그냥 일반 도로에서. 일반 도로에서 그렇다고 뭐 그렇게 막 달린 것도 아니고 아침에 이제 이슬비가 쫙 내려 있는 상태였는데 그냥 가다가 미끄러져가지고 혼자 가드레일에 쳐박았어요. 지 혼자? 네. 그러니까 차를 잘 타는 사람이면은 미끄러지거나 슬립이 나도 기술로서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 본격적으로 이 스포츠 드라이빙 차를 어떻게 다루는가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봐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것 때문에 서킷에 입문하게 되었죠. 차 사고가 안 났으면은 그냥 만화 속 주인공처럼 도로를 달리고 있었겠네. 그래서 그냥 나 혼자서 그냥 나는 고수야라고 그냥 뇌피셜로 달렸겠죠. 그 점에 있어서는 차 타는 고마하고 비슷한. 네, 맞습니다. 무서워서 배우기 시작했어가지고. 자, 그런데 지금 어디 소속돼 있죠? 일반적인 차 동호회로 시작을 했다가 동호회 내에서 정비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보니까 영업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동호회에서 몇 명 모여가지고 야 우리 튜닝샵 한번 해보자. 동호인끼리 가게를 만들게 됐고. 저는 뭐 그런 기술은 없고 그냥 운전을 좀 하게 되었으니까 그러면은 나는 거기 소속 선수로 경기를 나가겠다 해가지고 동호인들이 만든 가게에 소속된 거네. 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작은 되게 미약했어요. 미약했는데 저 말고도 이제 차 잘 타는 친구 있으면은 야 우리 경기 한번 같이 나가보자. 그래가지고 아마추어 레이싱 팀이 되었죠. 처음엔 동호인끼리 샵을 만들었는데 그 샵에서 나온 수익을 가지고 자 우리 동호인들 중에 잘 타는 사람 후원해 볼까?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프로의 흉내를 낸 거죠. 그죠. 스티커도 붙입니까? 쫙 붙어 있는데 그게 다 보면은 친구 아니면 학교 선배, 지인들. 그냥 결국에 받아서 그 랩핑하고 스티커 붙이면은 사실 그 돈이 끝이에요. 경기에 도움이 안 돼. 근데
차가 비어 있으면은 허전하잖아. 경기차인데. 그렇지. 예, 그러니까 와 이거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받아가지고 5만 원 받아 스티커 쫙 붙이고 끝. 그거죠. 후원은 스티커 후원이군요. 네, 그죠. 스티커 붙이는 후원이죠. 그래도 기분이 나잖아. 기분이 나죠. 근데 그렇게 아마추어 대회 나가기 시작했다는 건 본인이 그 동호인들 중에는 그래도 운전 실력이 네가 낫다야. 이게 됐다는 거 아니야? 그죠. 어느 순간 좀 그렇게 됐죠. 네. 본인이 그런 재능이 있는지를 몰랐던 거죠. 처음엔. 네, 몰랐는데 이제 운전을 배우면서 또 운전을 어떻게 배우는 거예요? 서킷에 가면 가르쳐 줍니까? 옛날에는 무조건 서킷에 가서 탄다 아니면은 돈이 없으면은 진짜 산길에 가서 탄다 뭐 이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시뮬레이터. 시뮬레이터. 네, 시뮬레이터가 보통 사람은 그 게임이라고 또 말하기도 하는데 차 타는 사람들 다 시뮬레이터라고 말하거든요. 비행기 조종사들도 시뮬레이터로 해요. 네, 그죠. 차량을 컨트롤하는 게 결국에 시뮬레이터에서나 현실에서나 그 방법론은 같고 많이 현실과 흡사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F1 선수들부터 아마추어들까지 모두 다 시뮬레이터를 타는 상황이 됐고 저는 또 특이하게 저한테 운전을 가르쳐 주신 분이 무협지 보면은 약간 좀 은둔 고수 같은 좀 그런 분을 만나가지고 일자전승으로 배웠어요. 만화나 무협지 좀 끊는 게 어때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랑 골방에서 시뮬레이터만 반년 동안 줄창 탔어요. 그러니까 폐관 수련. 이거 기록 시뮬레이터로 기록 못 내면 하산 못 한다.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진짜 서킷에 가기 전에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가상 훈련을 한 거야. 네. 근데 그리고 나서 진짜 딱 탔더니 그게 도움이 돼요? 10초 줄어들었어요. 와. 그게 큰 거예요? 네. 왜냐면은 제가 처음 갔을 때는 2분 8초 인제 스피디움 기준 2분 8초 탔었는데 저는 막 죽을 것 같이 타는데 초가 안 줄어드는 거예요. 무슨 차로요? 예? 무슨 차로요? 86이요. 갑자기 쓱 들어온다. 궁금해서. 86. 제가 처음 사고 났던 차. 예. 차마다 랩타임이 기준이 다 다르니까 이제 2분 8초가 어떤 차인지 궁금했어요. 그 차 기준으로 빠른 거예요, 느린 거예요? 느린 거예요. 근데 반년 동안 시뮬레이터만 줄창 타다가 딱 타니까 바로 10초 줄어서 1분 58초. 그렇게 차를 반년 동안 타지 않고 시뮬레이션만 하고 다시 갔더니 10초 줄었다? 네. 10초 줄이는 게 원래 굉장히 힘든 겁니까? 보통 1초 줄이는데 1,000만 원이다 얘기를 하죠. 차 타는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가는 비용이. 네, 근데 그러니까 시뮬레이터를 하니까 그 비용이 이제 뭐 거의 안 1억을 들어갔다. 세이브했네? 그죠. 1억 세이브했죠. 자, 우리 차 타는 고구마 중간에 훅 들어왔는데 본인은 아직 대회는 안 나가고 서킷만 타는 거잖아요. 본인도 비슷한 과정을 찍은 겁니까? 네, 저도 지금 시뮬레이터는 거의 3년 동안 계속 꾸준히 연습하고 타고 있고요. 이제 그건 어디서 타는 거예요? 시뮬레이터는? 저는 이제 드라이빙 스쿨을 배웠다 보니까 이제 저희 스쿨 영업장 안에 구비가 돼 있어가지고 거기서 연습을 많이 하고. 강사님한테 배운 거구나. 네, 자체적으로 하는 드라이빙 스쿨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프로 선수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차린 그런 스쿨 같은 게 있어서. 네네. 오케이. 운전 면허 학원처럼. 네. 그런 학원인 셈이네. 거기 가서 이제 서킷을 타기 위한 기본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완전 그 일반 공도 운전이랑은 완전 다른 차원의 얘기여서 발이나 손 이런 거 하나하나부터 완전 다 다시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아예 처음부터 다시 배워왔었죠. 일반 도로상에서 운전할 때 익숙해진 조작 감각이 있잖아요. 네. 그거 완전히 달라요? 그걸 버려야 돼요. 네, 다 버려야 돼요. 자,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는 우리 자스민 씨에게 물어보겠습니다. 9년이나 됐기 때문에. 저는 두 분과 달리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차를 탄 사람이기 때문에. 요 시뮬레이터가 네. 활성화되기 전에. 그렇죠. 9년 전에 입문했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요즘은 도로 연수도 다 시뮬레이터로 하더라고요. 그래요? 굉장히 신문물이고요, 저에게는.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물론 제가 처음 탈 때도 시뮬레이터가 있긴 했는데 동호회 분들이나 아니면 경기장에서 만났던 서킷에서 만났던 분들이랑 직접 그냥 경기장에 가서 처음부터? 네. 그게 정식 코스였다 그때는? 그렇죠. 그때는 그냥 무조건 가서 직접 타보고 옆에 잘 타시는 분이 코칭을 바로 실시간으로 해주시고 그냥 일반 자동차 네. 운전 처음 배우듯이 네, 맞습니다. 옆에 앉아가지고 네. 야 그건 아니야 이렇게 네, 그렇죠. 주먹구구로 네, 맞습니다. 네. 공도에 탈 때의 운전 조작법하고 뭐가 그렇게 다른 거예요?
어디서부터 말해야 될지 이게 모르겠어요. 좀 되게 맞아요. 길긴 한데 약간 단순화 시켜서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한테. 단순화 시켜서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한테 택시 기사님들 보면은 예, 경력이 뭐 20년, 30년 이런 분 있는데 예. 와 운전 진짜 심각하다. 왜냐면은 일반적인 도로에서의 운전은 악셀을 밟는다, 안 밟는다, 브레이크를 밟는다, 안 밟는다, 핸들을 돌린다, 안 돌린다. 그러니까 0과 1의 조작밖에 없어요. 그렇지. 브레이크를 밟는다 뗀다 0, 1이잖아요. 근데 스포츠 드라이빙은 그 0과 1 사이의 구간을 무수하게 많이 쪼개요. 예, 그리고 스티어링을 핸들을 돌리는 것과 내가 악셀이나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것과 그 조작이 정확하게 반비례해야 돼요. 반비례? 어떤 예. 의미예요? 핸들을 많이 돌렸을 때 악셀이나 브레이크를 강하게 밟으면은 차가 미끄러지죠. 아, 핸들, 그러니까 예. 핸들을 많이 돌릴수록 악셀이나 브레이크는 발을 떼야 된다. 네, 그거죠.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브레이크 떼고 악셀을 밟는데 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브레이크 떼는 발을 천천히 들어 올려야 돼요. 이 핸들이랑 돌리는 그 비율을 맞춰가지고 여기서 만약에 손이랑 발이 조금만 어긋나도 바로 차가 돌거나 랩타임이 뒤로 빠지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도에서는 브레이크를 밟았으면 차가 섰으면 끝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거는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네, 천천히 차의 움직임이나 하중이나 이런 거에 맞춰가지고 손이랑 발이랑 다 비율에 맞춰서 조작을 해야 되는 게 좀 많이 섬세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공예 잘하는 사람이 따로 있듯이 네. 손발이 서로 굉장히 콜라보를 잘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아, 지금. 그죠, 그죠. 예? 종이압도 제대로 못 듣는 사람도 있잖아. 네네. 아, 그런 좀 다른 종류의 재능이 필요하다. 네. 거기서 필요한 재능이 뭡니까, 그러면?